네, 안녕하세요. 이블의 알릴레오 79회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보는데요. 네, 저는 그렇고요. 네, 또 나중에 보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오후 9시 54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78회 어제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1단계, 2단계 즉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했고요. 그 회귀 무형이 타당한가 1단계에서 했고, 그 다음에 2단계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정까지 해석하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단계, 그러면 독립변수는 이 종속변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5단계는 이 부분은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4단계로 생각한 건 이 회귀 모형의 설명력, 독립변수의 설명력 또는 결정계수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회귀 분석하는 결과를 보고 해석해 보고요. 다섯 번째 단계로 예측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귀 모형을 통해서 미래의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하는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미처 요 내용을 동영상에다 달지 못했는데요. 오늘 요 내용을 복사해서 댓글에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댓글 부분에 가셔서 카피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부분은 껐다 켰기 때문에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실행하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요 썸머리 부분만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까지 저희가 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고요. 이것도 이제 가기 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단계에서 요 기무가설, 요 회귀모형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요 나머지 결과는 해석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끝나시면 되고요. 2단계로 올 수 있다라는 거 뭐냐면, 1단계에서 회귀모형이 타당하다, 즉 요 대립가설이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2단계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은 3단계, 4단계, 이제 5단계까지 갈 건데요. 이제 3단계,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2단계에서 뭐였냐면, 이 독립 변수, 즉 요 스피드는 종속 변수, 요 디스턴스에 통계를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했거든요.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요 부분을 해석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2단계 부분에서 저희가 가져올 거는 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오시면 되겠고요. 요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 단계에서는. 그래서 요 부분만 남겨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시면 estim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정치가 되겠죠. estimation은 추정이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요 estimate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베타 1에 대한 것입니다. 베타 1에 대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기울기. 그래서 이 값이 이제 베타 1의 추정치가 되겠죠. 이 값이 얼마냐면 3.932.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약속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다면 요 회귀 개수로 끝나는 부분인데, 이제 크게 요 상관 개수, 그 다음에 회귀 개수, 좀 더 잠시 후에 또 별 결정 개수, 이런 개수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소점, 최종적으로 소점 세 자리까지 갖는, 즉 소점 넷째 자리에도 반올림된 결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건 뭐 분야마다 또 다르겠죠. 전공하시는 분마다 다르시겠지만 기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3.932 요 값이 바로 이 독립변수가 이 종속변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해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해보면 독립변수의 기본 단위가 1 증가하면 종속변수를 약 3.932 정도 증가시키는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통계학적인 그런 표현이니까 실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써야겠죠. 이 독립변수는 저희가 스피드가 됩니다. 스피드가 요 단위가 있죠. 요 데이터를 요것들은 분석하는 분들은 요 단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면 이거의 단위는 뭐냐면 mile per hour. 기본 단위가 뭐냐면 1mile per hou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가 1mile per hour 증가하면 이 종속 변수가 디스거든요. 여기서는 디스라고 하는데 디스턴스가 더 표현할 때는 맞겠죠. 디스턴스를 약 여기도 단위가 있습니다. 3.932 여기는 feet이 되겠습니다. feet 정도 증가시키는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회귀 계수, 즉 베타 1에 대한 요 회귀 계수의 추정치가 되는데 요 부분이 플러스가 되면 종속 변수, 즉 y라는 값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고요. 이 값이 크면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건 x가 좀 변할 때 y는 팍팍 변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거고요. 요 값이 음수가 되면, 즉 마이너스가 되면 이 y라는 값을 x가 증가할 때마다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단계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즉 베타 1에 대한 요 회귀 계수, 요 부분을 해석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단위 부분은 분석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예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동영상을 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뭐 카즈라는 데이터는 뭐 예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겠지만 실제 이 데이터를 할 때는 이 데이터의 단위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 알 수밖에 없고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4단계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순서가 중요하지만 요 이제 4단계, 5단계 부분은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뭐냐면 이 회귀 모형의 설명력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 하냐면 독립 변수. 여기서는 이제 하나지만 나중에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 가면 이 독립 변수가 즉 다시 말한다면 최종적인 모형에 포함되는 이 독립 변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독립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들의 설명력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다루는 거에서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즉 독립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독립 변수의 설명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뭐라고 하냐면 결정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뭘 봐야 되냐면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 같은 패턴으로 간다면 저희가 회귀 분석한 결과 중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라는 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ultiple, all, squar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adjusted, all, squared라는 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서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바로 결정 계수, 즉 all scale. 요 멀티플은 좀 빠져도 되겠죠. all scale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요렇게 표현하는 게 소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소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석을 하면 뭐냐면 종속 변수의 변동, 여기 뭐 저는 이제 다름이라고 해본다면 변동의 양이 100% 뭐 또는 뭐 1이면 이 회기 모형이 약 65.1%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Y에 이제 다름이 있죠. Y라는 거. 그러니까 제동 거리가 분명히 차마다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 제동 거리에 다름이 존재하는데 이 다름의 양을 저희가 100%로 환산한다면 여기 회기 모형, 즉 이 회기 모형에는 저희가 스피드라는 독립변수, 즉 x 하나밖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x가 이 y의 이 다름을 약 65.1% 정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메인마다 요 값을 크게 볼지 작지는 않은데 크지 않게 볼지는 이제 도메인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요 y의 다름을 요 x 부분이 상당 부분 설명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x는 y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x를 잘 핸들링 한다면 이 y는 이 x에서 변하기 때문에 이 y 값을 나중에 통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요 all square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이 all square 값은 0과 1 또는 퍼센트로 한다면 0과 100%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이제 모형을 여러 개 가질 수 있거든요. 회기 모형을. 여러 개의 회기 모형 중에서 어떤 회기 모형이 가장 좋을까? 그거를 선택할 때 하나의 좋은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요 결정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에 맞게 한다면 디스트 스피드라고 하겠습니다. 스피드는 디스트는 디스턴스겠죠. 디스트의 변동을 약 65.1% 정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또 반대로 한다면 약 34.9% 정도는 이 스피드가 디스턴을 설명하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설명되고 있지 않은 나머지가 중요한다면 여기다가 이 스피드 하나 말고 이 다른 것들을 뭔가 추가하면 이 설명을 얼마나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또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식으로 한번 써드린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EV를 알릴래요. 제가 이제까지 강의 가면서 했던 그래서 이 all square라고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하고 이걸 식으로 쓴다면 이 ss t분의 이 ss all이라고 했죠. 참고로 이 sst는 회귀 분석에서는 SSE와 SS all 이 두 개의 값을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all square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SST하고 요 SSE, SSR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ummary.aov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 회귀 분석 이 결과를 넣어주시면 예, 요거는 좀 분사 분석 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SST, SSE, SSR 이 부분을 알려줍니다. 저희 해보면 예, summary.aov가 나오고요. 예, 저희는 cars 언더바 마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여기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 이 부분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제 얼굴까지 됐군요.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요 부분이 이제 SSE가 됩니다. SSE가 되고요. 요 위에 있는 부분이 SSR이 됩니다. 그래서 SST라는 값은 얼마냐면 11354 더하기 21185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거꾸로부터 더하면 9가 되겠고요. 되니까 여긴 3이고요. 하나가 올라가면 여기는 5가 되고요. 여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래서 ST는 32,53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직접 구해 본다면 네, SSR이 21185가 되겠고요. 이거를 SST로 나눠지니까 SST는 뭐 11354 더하기 SSR 21185가 되겠죠. 그래서 요 그냥 엔터, 여기서는 엔터를 치면 여기는 값 지금 0.6511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반올림하면 0.651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준다면 이 all 스퀘어는 네, SSR을 SST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회귀분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바로 구해졌고요. 예, 그래서 요 이제 4단계 회귀 모형의 설명력, 또 다른 말로는 독립변수의 설명력, 또 다른 말로는 결정계수 요 부분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인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네, prediction, 뭐 forecast 또는 prediction 보통 여기서는 이제 prediction이라고 많이 하는데 미리 뭐 말하다, 네,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하다. 그래서 누가 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먼저 할 수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더 잘한다면 상당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귀 분석 이 부분에 온다면 이제 회귀 분석하는 이유는 크게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잘 학습을 해서 미래의 데이터,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회귀 분석의 주요가 되겠고요. 또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또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이 부분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측하는 부분은 predict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predict 함수 안에다가 이 회귀 분석 이 결과, 최종적인 회귀 분석 결과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new data라는 이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타가 계속 A인데 네. new data고요. 여기는 이 데이터다 프레임 형태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 x 저는 x라고 하겠습니다. 요 x는 독립 변수, 네, feature, 설명 변수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쓰여지는 요것과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지금 x가 speed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대도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기도 speed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걸 좀 내려본다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좀
하시면 좋을 게 두 가지 더 한다면 인터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걸 사용하지 않으면 예측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그 점 추정이라서 하나의 값으로 가지고 미래의 어떤 값을 예측하는 거. 이걸 점 추정 또는 영어로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하나의 점이 아니라 이제 구간 안에 미래의 어떤 실제 값이 이 구간 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걸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인터벌을 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점 추정이라는 부분을 하고요. 여기다가 confidence라는 걸 넣어주면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이 되겠죠. 그걸 이용한 구간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폴트는 95% 신뢰 구간인데 이 부분을 조정하고 싶으면 레벨이라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95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을 원하시는 거로 뭐 예를 들면 0.99 또는 0.90, 뭐 0.80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 신뢰 구간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점 추정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구간 추정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redict 하고요. 저희 회귀분석 결과는 cars 언더바 model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new data. 이거 여기에는 이제 미래에 예측하고 싶은 x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data.frame라는 함수 안에 우리의 x에 해당되는 이름은 speed입니다. 그래서 speed에다가 만약에 100을 넣어준다면 여기는 100마일 per hour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는데 뭐 스피드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자동차의 스피드를 쟀더니 100이 나왔다. 그러면 저 상태에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제동거리, 디스턴스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한다면 뭐라고 예측할 수 있냐면 약 376 feet 정도의 제동거리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측은 맞거나 맞지 않거나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인터벌이라는 아규먼트를 놓고요. 이 아규먼트에다가 confidence라는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카마 한 다음에 levels 해서요. 요 값은 0.95. 저희는 95% 신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fit이 아까 했던 요 점 추정 값이 되겠고요. 요게 하한, 요거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계수하고 표준 오차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구간의 하한 값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상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예측한다면 구간 추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00마일 per hour로 달리는 자동차는 최소 305 feet에서 최대 446 feet 요 사이에 제동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런 점 추정, 포인트 에스티메이션보다는 이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구간 추정을 하는 게 더 실질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요 점 추정으로 맞춘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나중에 요 부분을 필요하시면 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만큼 저희는 카피해서요. Alt, Shift 방향키 아래 하면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Alt 방향키 아래 이렇게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Alt 방향키 아래로 하면 이렇게 되죠. 또 만약에 요 값이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의 값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C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실전에서는 이렇게 몇 개가 아니라 뭐 되게 많은 거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엑셀 파일에다가 놓고요. 대신에 그 첫 번째 셀의 이름을 스피드라고 해놓고 그 밑에다가 그 예측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값을 엑셀에 저장하고 그거를 불러들인 다음에 하면 기본적으로 그건 데이터 프레임이 되니까 그 데이터 프레임 부분을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이름을 넣어주시면 new data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만 해보면 100일 때, 200일 때, 300일 때.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번 EV를 알릴레오 79회에서는 세 가지 부분을 했습니다. 한번 정리한다면 3단계로서, 그러니까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게 통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라고 결론 냈기 때문에 이제 3단계에서는 그럼 영향을 준다니까 어떤 영향을 주냐? 이제 그건 바로 회귀 계수, 특히 베타1에 대한 회귀 계수의 추정치 그 부분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플러스면 x가 증가할 때 y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때가 되면 x가 증가할 때 오히려 y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고 그 절대값이 크면 많은 영향을 주고요. 이 절대값이 작으면 미미한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는 회귀 모형의 설명력, 독립변수의 설명력, 결정계수의 설명. y의 다름이 있는데 이 회귀 모형이 이 독립변수가 과연 얼마나 설명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얼스퀘어인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잘 설명하고 있다. 즉 x는 회귀 모형은 매우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 마지막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 나중에 이제 보면 최종 모형이라고 하겠죠. 이제 모형을 이제 막 찾아가는데 이 y에게 있어서 y를 설명할 수 있는 y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모형이 뭘까 이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저희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서 이거 하나로 끝나지만 실전에서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더 많이 하실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x들이 어떤 게 들어가고 그럴 때 과연 좋을까 이걸 찾아내는 거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최종적인 모형을 찾아낸다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에 예측하고 싶은 그런 값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프리딕션에서 요 회귀 모형, 그다음에 예측하고 싶은 값, 그다음에 구간 추정하고 싶으면 인터벌, 그다음에 그 신뢰 계수를 과연 얼마를 할 거냐, 그래서 레벌 이렇게 부분했습니다. 네. 계속 좀 반복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네, 저는 반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뭐 뒤에 있으니까요.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댓글 기능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질문 사항이 있거나 피드백 사항이 있으면 늘 남겨주시면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80회가 될 건데요. 그때는 이 회귀 분석하는데 중요한 가정, 오차에 대한 가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성 가정, 독립성 가정, 선형성 가정, 등 분산성 가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래프로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과 그 부분은 좀 더 객관적인 가설 검증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이 가정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EV 알릴레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밤 되시고 특별하지 않으면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